완전 빼댕기죠. 고마워요, 사또. 축구 핵인싸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인 싸가 네 시간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너는 노래를 너무 잘해서 웃긴 거 알지? 아니요. 대본의 작가님이 혹시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함께 그 맥컬리 컬킨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홀로 집에. 네. 작가님의 어떤 그 나이와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대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대표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동아시안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게 동아시안컵이 특이하게 개최국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우리 남자 대표팀이 그거를 성공을 시키면서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경기를 치르면서 무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본전에는 나름 뭐 경기 내용도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MVP는 황인범이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마지막 한일전에서는 중요한 중거리 슈팅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빵 터뜨리면서 벤투 감독이 황인범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을 준 거에 대한 보답을 했죠. 그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트피스 골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이 황인범의 이 득점은 유일한 필드골이라서 좀 더 의미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압도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는 이제 무조건 탈아시아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빠르게 더 큰 무대로 이적을 하느냐. 축구계 양다일이죠. 그러니까 양다일이 뭐죠? 가수. 두 분이 굉장히 닮았어요. 아, 양다일하고. 네. 미안해. 맞아요, 그거. 또 나상호 선수. 이제는 자신감에 완전히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나상호, 벤투가 뽑을 만한 선수였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증명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없는 가운데 꽤 좋은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상호의 역할이 좀 컸다고 보고요. 이 선수가 없었더라면은 황인범의 활약도 없었을 것이다. 언성 히어로가 있습니다. 손준호죠. 아, 맞습니다. 네, 손준호가 뒤에서 미드필더 뒷라인을 확실하게 책임져 줬기 때문에 황인범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도 부산 아이파크 승격을 이끌었던 이정혁, 그다음에 뭐 한일전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윤일록 같은 선수도 있었고 이런 국내파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대회가 바로 이번 동아시안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유럽 축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대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완전히 재밌는 대진들이 나왔는데요. 8경기 쓱 보면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 첼시 대 바이에른 뮌헨, 아탈란타 대 발렌시아,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 레알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시티, 리옹 대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리버풀, 나폴리 대 바르셀로나. 뭐 경기 하나하나마다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먼저 토트넘 대 라이프치히 얘기를 한번 해보죠. 토트넘, 손흥민이 독일 팀을 만났습니다. 자, 손흥민이 독일 팀을 만나지만 라이프치히는 처음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비교적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분데스리가 1위고요. 도르트문트랑 무승부를 하기 직전까지 리그 6연승. 그리고 강력한 감독이 버티고 있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이 팀을 맡고 있는데 이 감독의 나이가 87년생, 저보다 2살 아래예요. 저보다 6살 아래입니다. 엄청나게 어린 감독이고 이 감독은 호펜하임 유스 감독 때부터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최고의 감독이 될 제목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겔스만 이야기만 나오면 온 유럽의 빅클럽들은 다 달려듭니다. 토트넘이 만만하게 보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겔스만 밑에서 뛰고 있는 티모 베르너라는 선수가 있는데 현재 리그에서 득점 2위, 18골,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저는 한 선수를 더 꼽자면 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뚫어야 될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 클로스터만인데 이 선수 키가 189입니다. 체격적으로도 풀백인데 굉장히 좋고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를 잘 상대해줘야만 토트넘이 8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독일 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좀 많은 걸 걸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독일 팀 만나면 잘 하잖아요, 또. 네. 야, 정말 감독계에서 감독직으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무리뉴와
커리어와 나이를 비교했을 때는 한참 아래에 있는 나게스만의 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 경기 내용도 엄청 재밌을 네, 겁니다. 엄청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미리 보는 결승전 아니냐. 그 정도의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레알의 저력이 대단하거든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지단 감독과 함께 지금의 감독과 함께 3연패를 이뤄냈었고 반면에 패배 맨시티는 굉장히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단 좌절했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비교했을 때는 저는 레알의 어떤 그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리그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더 재밌을 가능성이 크죠. 네. 아니 이 경기는 진짜 모르겠네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첼시와 바이에른 뮌헨이 만났습니다. 아. 이 두 팀은 사실 이전에 엄청난 결승전에서 만났던 적이 있었고 경기 다 끝나갈 무렵 드록바의 헤딩골을 터졌고 결국 마지막에 승부차이 끝에 승리한 팀은 바로 첼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 SNS에다가 금지 단어 2012년 그리고 드록바. 네. 네, 팬들이 공식 SNS. 공지 SNS. 위치 있게 간 거죠. 아, 네. 야 2012년과 드록바 얘기를 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이건 서력전을 좀 예고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적 금지 징계로서 지난 여름에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는데 1월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내야 되는 첼시의 상황입니다. 네. 네. 바이에른 뮌헨은 한지 플리크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방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체제로 이번 시즌을 다 보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서 팀을 다시 꾸릴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옛날같이 압도적이고 단단하고 엄청 거대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틈타서 첼시가 뭔가 좀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 소통 타임. 2파, 4판, 100일 4판. 가장 기대되는 매치는 어떤 매치인지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 레알 맨시티가 많고요. 그다음에 파리 대 도르트문트 투헬 더비 이야기도 많고 레알 대 맨시티가 압도적이네요. 근데 우리 이강인 선수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네. 발렌시아가 아탈란타랑 경기를 하게 됐는데 발렌시아 지금은 이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조금 경기에 못 나오고 있지만 16강이 펼쳐진 2월, 3월 가면 분명히 복귀했을 거란 말이에요. 챔피언스리그 16강이라는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아스날 대 맨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유로파에서나 만날 수 있는 대회니까 네. 빼주시고요. 어딜 낍니까? 유로파에서도 좀 올라가야 만날 수 있어요. 네. 둘 다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코너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중에 가장 어려운 코너,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코너, 좀비 같은 코너죠? 네. 핵인 싸진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이제 엘 클라시코에서 있었던 사진이죠, 아, 이게.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엘 클라시코 강팀 간의 맞대결을 합니다만은 깜누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레알을 곧잘 잡아냈었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레알이 꽤 잘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즈만을 그냥 크로스 머신으로 쓴다거나 그래서 지금 많은 이 바르셀로나 팬들이 발베르데 감독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트와 벨기에는 국적받고 노이어 때문에 힘들지. 네, 이거 약간 채팅창 약간 힌트 받았죠. 채팅창 안 봤어요? 뭘 아까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 안 봤어? 아무튼 인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저는 무조건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참 다른 국적, 다른 팀, 라이벌 팀이지만 저렇게 경기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야, 제가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벌칙 뭐예요? 예, 박객이다. 자, 맞겠습니다. 네. 네. 아, 이런 벌칙이 정말 화끈하고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맞는 벌칙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형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맞는 벌칙이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좋아하는 거 맞나요? 야! 그 좋아하는 거 맞아요? 좋은데 무서워. 자,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네네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때릴게요. 네. 네. 하나, 둘! 둘! 좀 얇죠? 아, 조금 아프긴 하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벌칙까지 끝내고 오늘도 핵인 사건을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에 다 혼자 계실 거 핵인 사커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만이 축구 핵인 사커 되는 그날까지 핵인 사커는 계속됩니다. 핵인 사커! 안녕. 하나, 둘, 셋. 단디 맛있죠요? 단지 맛있죠? 재밌는 걸 해야죠. 단지 맛있죠? Zooby dooby bum bum.